오셨네. 네, 그쪽은 이렇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난과 절망, 분노와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미래로 나갈 선택의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한마음으로 뛰며 국민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정권 교체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 바람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3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뜨겁게 불사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역주행 소득주도 성장을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념이 아닌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국민 모두가 집값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념에 매달린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도 다시 세우고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미 친중 외교로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 일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한복, 김치는 물론 우리 역사까지 빼앗아가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국민을 북핵과 미사일의 인질로 만드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보장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의 고통을 끝내는 길은 오직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후보, 국민이 키운 후보입니다.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에 맞서 싸운 공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공정해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정부가 정의로워야 힘있는 외교도 가능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평등의 가치를 세워야만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통령부터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네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식 정치 보복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주 대선 TV 토론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준비되고 정직한 후보와 준비 없이 거짓말만 늘어놓는 후보, 극명한 차이점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우리 후보 공약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340조 엉터리 사실을 우기다 뜨겁게 물러났습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억지 궤변으로 허위 사실만 유포했습니다.
정작 신천지 강제 수사를 회방 놓은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고 이재명 후보도 보여주기 쇼만 벌인 공범입니다. 김포 아파트 2억 원 발언으로 지금 김포 시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김포 지역 아파트 값도 제대로 모릅니까? 그래놓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핵심 인물인 김모 씨에 대해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선거장 사무장 아니냐고 물었더니 떨어진 선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떨어진 선거의 사무장은 사무장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성남시 산하단체 채용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그런 일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님 배우자이신 김미경 교수님의 하루 속히 쾌차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23일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맵시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직능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선거대책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달콤한 포퓰리즘도 잠시 이목을 끄는 네거티브도 아닙니다. 코로나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그리고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더니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재개하더니 지난 주말부터는 근거 없는 무속, 신천지, 대장동 녹취록 왜곡, 수사에 관한 원칙적인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선동하는 등 재탕 삼탕의 허위 사실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각종 의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자 조급해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네거티브는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교 검증을 막고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공명선거의 적이자 국민 수준을 한참 낮춰보는 저급한 선거 캠페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타 치던 모습을 비롯한 민주당의 신선한 선거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치릅시다. 국민들은 후보들 간의 선의의 정책 경쟁과 AI 시대,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멋진 선거 캠페인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AI 윤석열, 열정열차, 호남 손편지, 국민연설원 등과 같이 참신하고 감동주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내일의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민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야권 통합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라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공식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무산시키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개적으로 역선택을 하려며 조직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방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되고 있는 산더미 같은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와 반성부터 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야권 통합을 무산시키거나 그릇된 결론을 도출하여 반사적 이익이나 누리려는 나쁜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움직임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대출 유세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선거운동 공식 개시 첫째 날 유세 일정으로 아하 유세를 기조로 한 그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숨가쁘게 달리는 그 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하 유세라 하는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토 대동맥의 상징으로 경하는 경부축이고 또 21세기 판 실크로드인 아시안 하이웨이를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유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청계광장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서울시청 광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를 했으나 그 광장에 선별 검사소가 있고 검사자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청계광장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변에는 백신 부작용 사망자 분향소들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첫 유세는 율동 없는 유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계광장이 장소는 다소 협소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서울 도심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 도심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자를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세 분의 청년 보좌역을 모셨습니다. 문종형 청년 보좌역, 이단비 청년 보좌역, 그리고 김지수 청년 보좌역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문종형 청년 보좌역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청년 보좌역 문종형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유권자로서 이재명 후보님께 간단히 몇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후보님의 전과 기록이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금요일 TV토론에서 본인을 경제와 위기에 강한 유능한 후보라고 자평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과 말바꾸기에 능한 무책임한 후보입니다. 다들 목도하신 것처럼 금요일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죗을 운운하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네거티브를 또 자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평균 10일 주기로 본인의 공식 발언들과 정책을 수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전 국민 앞에서 김포시 집값이 2억이라고 우기는 모습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들한테 오늘이라도 당장 사과하십시오. 최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일제히 검찰공화국이라는 키워드로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갑질 공화국입니다. 기본 횡령과 무상초밥이 판을 치는 파렴치한 대한민국,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과 남편 부하 직원에게 속옷 정리도 모자라 카드깡까지 일삼는 아내, 이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부부를
국민들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 선대본에서도 대대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세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발언하지 않으신 본부장분들 중에서 공개 발언하실 분들 손들어 주시고요. 양금희 여성본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노래한 가수 안치환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해악의 내용도 없이 단순히 외모를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소비하려는 지극히 저급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편향적 시각으로 노래하는 행위는 대중의 문화적 향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깊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평생 인종차별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쳤던 마이클 잭슨에 대한 사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안치환 씨는 진실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본부장님들 계십니까? 강예찬 청년본부장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 국민의힘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 청년 보좌역들이 선대본 회의에 매주 참석하고 있는 것, 이러한 국민의힘의 젊은 변화가 유세에서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본부, 청년보좌역, 대학생위원회, 지역 청년들이 어우러진 청년유세단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대통령 후보에게만 배정되었던 전담 촬영팀도 연설을 하는 청년들에게 단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년유세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유세본부와 선대본의 모든 분들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거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약자가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불법 황제 갑질을 폭로한 전 7급 공무원 A씨입니다. 신변 위협을 느끼며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성은과 윤지호에게는 신속하고 기민했던 국민권익위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본부 직속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와 국회 정무위의 김희곤 간사는 국민권익위를 방문해서 전현희 위원장을 면담하고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사회의 약자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예, 다른 본부장님, 권영세 선대본부장님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이철규 부총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합니다. 이제 조금 뒤 10시부터 윤석열 국민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윤석열 국민펀드는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모금액 총액은 270억 원, 참여 금액은 개인당 최소 2만 원 단위로 2만 원 이상으로 1만 원 단위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금 기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총 모금액인 270억이 완료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일은 2022년 5월 20일 약 한 3개월 후 금요일 예정으로 있고 이자율은 연 2.8%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환 금액은 본인이 가입한 펀드 원금에다가 그 3개월가량의 연 2.8%로 계산된 이자액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윤석열 국민펀드를 클릭하시거나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윤석열 국민펀드를 클릭하는 방식, 그리고 검색창에 윤석열 국민펀드를 직접 입력해서 하는 방식, 전용 홈페이지인 www.국민펀드.co.kr에 접속하는 방식 중에서 택일 하시면 되고, 문의 전화 상담센터는 1661-5620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 홈페이지나 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